안녕하세요. 히판TV의 윤필환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때마다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리죠.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고 되게 발음성 고관절로 알려져 있어서 특별히 통증을 동반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고 나니까 소리가 나면 뭔가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정말 걱정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병원에 방문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재수술을 받은 분이 계셔서 이런 경우의 소리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관절 수술 후에, 인공관절 수술 후에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의사들이 여러 가지 분류를 조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로 소리를 분류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클리킹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클릭 클릭 뭐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그라인딩이라 그래서 부득부득 부드득 부드득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은 퍼핑, 뭔가 뽁뽁 뿌득 뽁뽁 삑삑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과 같은 이 세 가지 소리는 사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고관절에서 날 수 있는 소리고, 인공관절과는 특별한 그 관계가 없는 소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젊은 연령대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세라믹 인공관절면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라믹 관절면은 굉장히 단단한 관절면이기 때문에 마치 유리가 맞물렸을 때 끼기익 소리가 나는 것처럼 못으로 유리를 긁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소리, 딸깍딸깍, 부득부득, 그리고 뽁뽁 이런 소리들은 대개는 인공관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공관절이 불안정해서 덜그덕 하는 소리가 나는 거는 실제로 문제가 있죠. 그렇게 덜그덕 하는 소리가 매번 어떤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인공관절 후에 조심해야 될 소리는 바로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후에 나는 대표적인 소음입니다. 스퀴킹이라고, 영어는 스퀴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못으로 유리를 긁을 때 나는, 아니면 낡은 문을 열 때 경첩에서 나는 끽 하는 소리 같은 경우 있죠.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 후에 끽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재수술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 수가 있는지 한번 기존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 뭔가 소리가 납니다. 거슬리는 소리가 나죠. 근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정말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끽끽 꾹꾹 삑삑 이런 소리가 좀 나요. 잘 들어보시면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리시죠? 네. 자, 이번에는 좀 더 심한 소리입니다. 이번에 재수술을 받게 되신 환자분의 소리예요. 자, 좀 더 심하니까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거슬리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관절에서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지 싶은데요. 이 경우는 끽끽 이런 소리라기보다는 뜨뜨뜨뜨 정말 낡은 문을 열 때 경첩에서 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분은 이 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심지어 점점 통증을 동반하셔서 재수술을 계획을 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잘 쓰시다가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났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직업상, 활동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몇 년 뒤부터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재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재수술 받기 전에 또 어떻게 소음이 들렸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처음 만나 뵙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소리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술 같지만 실제로 부담스럽죠. 수술이 뭐가 간단한 수술이 어디 있겠습니까?많은 이런 재수술은 임플란트 자체를 막 전부 다 교환하는 게 아니라 부품만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의 그 원인이 세라믹과 세라믹에서 나는 소리라고 판정을 하고 이것을 세라믹과 세라믹이 아닌 세라믹과 강화 폴리에틸렌, 강화 플라스틱이죠. 이것으로 부품을 교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화 폴리에틸렌은 뭔가 좀 더 부드러운 성질의 베어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끽끽 하는 세라믹과 관련된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획을 하고 부품 교환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아직 회복기이시기 때문에 아직 뭐 쪼그리 앉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아마도 수술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수술하는 중에 제거한 세라믹을 제가 소독하고 다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왜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거한 후에 내는 소리인데 좀 거슬릴 수 있으니까 볼륨을 좀 조절하시거나 좀 소리를 조절을 하세요. 자, 들어보십시오. 어떠세요? 와, 정말 소리가 많이 나죠? 아까 수술 받기 전에 실제로 냈던 소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조금 다른 소리가 나는데 이 경우는 아마도 공명과도 관련이 있고요. 관절 속에서 좀 울리는 현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원리 때문에 소리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끽끽 하는 소리도 수술 전에 여러 자세를 취했을 때 환자분의 관절에서 소리가 났었어요. 역시 예상이 맞았던 거죠. 세라믹과 관련된 소음이었던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소음이 왜 생겼을까요? 마지막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세라믹에 스크래치가 갔어요. 많이 긁혀 있죠. 세라믹을 사용하는 이유는 마모가 거의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세라믹을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진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라믹 표면에 기스가 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가 가 있고 심지어 세라믹 라이너, 비구컵 쪽의 라이너에는 약간 깨진 부분도 관찰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네, 환자분 아까 소리가 나는 자세를 유심히 보셨죠? 스쿼팅입니다. 쪼그리 앉기. 특히 쪼그리 앉을 때 그냥 다리를 벌리고 쪼그리 앉는 것보다는 아까 의도적으로 환자분이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는 걸 혹시 보셨어요? 소리를 더 잘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내게 하기보다 소리가 더 잘 나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모았을 때 부드득 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났었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고관절 치환술 후에 왜 다리를 벌리셔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쪼그려 앉았을 때, 특히 다리를 완전히 모은 상태로 완전히 쪼그려 앉았을 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 앞부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고관절의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그걸 이제 각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각도가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각도가 작은 경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대퇴비구 충돌, 고관절 충돌이라는 질환이 잘 발생하는 고관절 형태가 있는데 역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쪼그려 앉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좀 더 많이 쪼그려 앉고 그러면 만약에 인공관절을 수술 받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관절인데도 불구하고 쪼그려 앉는 자세나 활동을 계속 하셨다면 이 관절은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실제 본인 사람의 연골이 잘 마모가 될 그런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충돌의 형태를 가지신 고관절인데 그걸 모르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그 자세를 억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인공관절에 굉장히 충격이 많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세라믹 표면의 마모가 더 빨리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관절에 아탈구가 일어나요. 살짝 빠집니다.
살짝 빠졌다 들어갔다 살짝 빠졌다 들어갔다는 덜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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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라믹에 미세한 균열이 갔을 거고, 그러면서 그 반복되는 스크래치에 의해서 표면에 손상이 가해지니까 점점 소리가 심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뭐 어떤 분들이 실제로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하신 분도 계세요. 세라믹과 세라믹이 맞물리는데, 딱딱한 것끼리 맞물리는데 이게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저 걱정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세라믹과 세라믹이 그대로 맞물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람의 몸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라믹과 세라믹 사이에 우리 관절에 원래 있는 물이 이 필름을 형성해서 윤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윤활 작용에 굉장히 유리한 재질이 또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이 이 표면에 윤활액이 잘 도포가 되도록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모율이 낮은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 쪼그려 앉게 되면은 이 윤활액이 세라믹과 세라믹 표면에서 조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확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윤활액이 충분히 도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세라믹이 긁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쪼그려 앉지 마시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양반다리를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리가 나고 아주 심각한 소리는 아닌데, 다른 사람은 잘 못 듣고 나만 들릴 정도로 아주 거슬리는 소리가 가끔 난다. 특히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끽 하는 소리가 한 번쯤 난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움직이시기 전에 오랫동안 한 자세로 조금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시기 전에 다리를 벌려서 살살살살 털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절액이 세라믹 표면으로 들어가서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외래로 오셨을 때는 정말로 그랬더니 그런 거슬리는 소리가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센트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만약에 이런 확률이 너무 높다면 우리나라에서 세라믹이 이렇게 많이 수술에 사용되지 않겠죠. 퍼센트로 치자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2%에서 한 4% 정도, 전체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그 정도에서 세라믹과 관련된 소음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 소음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장을 했을 때 아까 클리킹, 그라인딩, 퍼핑, 스퀴킹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소음이라고 했을 때는 많게는 막 20%에서 30%까지도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정말 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거슬리는 소리는 이 스퀴킹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대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안심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 소리 때문에 세라믹 수술을 안 받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까 보셨죠? 세라믹에 금이 가고 일부가 깨져 있기도 하고 표면에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병원에 꼭 방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거는 세라믹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정을 받으신다면 부품 교환은 물론 큰 수술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재수술에 완전히 다 갈아 끼우는 재수술에 비해선 난이도나 이런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인공관절 수술 받고 괜찮아졌는데 이제 병원에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렇지 않았다가 이렇게 뒤늦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외래를 방문하셔서 내 관절의 상태가 괜찮으신지 꼭 체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영상을 찍으면서 우려하는 거는 또 너무 걱정하셔서 난 절대 세라믹 안 받을래요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낮은 확률이고 쉽게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환자분께 동의를 구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